지금 많이 힘드시죠? 많은 분들이 지금의 하락이 왜 생긴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은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하락장, 2021년 하락장, 단기적으로 2024년 하락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모든 대폭락은 결국 큰 수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650만 원으로 195억을 번 에드세이 코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의 좋은 추세가 모든 걸 보상할 거야 라고 말이죠. 실제로 2018년 대폭락 후 전고점을 돌파하며 다시금 급등했고 2021년 폭락장, 2024년 단기 하락장 이후 이 하락이 무색할 만큼 주가는 전고점을 넘어서 굉장히 크게 상승합니다. 냉정하게 지금의 시장을 바라본다면 지금의 위치는 매우 위험한 자리입니다. 코스피의 상승, 하락 장세를 구분하는 60일 이동평균선을 캔들이 아래로 깨고 내려갔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6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아래로 깨고 내려가면 긴 하락 장세를 연출하는 건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6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금 반등이 나오면 전고점까지 회복하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의 자리에서 제대로 된 반등이 2에서 3일 내로 나오는가이며 반등이 나온다면 전고점 근처에서 보유 물량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매도 대응이 필요한 것이 현실적인 대처일 것입니다. 하지만 차트는 예측의 도구가 아닌 대응의 도구이므로 한 번에 모든 물량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분할로 대응하신다면 좀 더 안정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도 후 급등이 나온다고 해도 급하게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대박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일본의 거래의 신 혼마 문에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확실한 투자법은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추세 매매의 대가들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하기 가장 좋은 때는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이라고 말이죠. 1057%의 수익률을 기록한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에서 매수했기에 모든 걸 보상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오조자산가 폴 튜더 존스는 추세의 중간에서는 먹을 게 별로 없다며 가장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점을 200일 이동평균선 근처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10배 수익의 주인공인 이 종목 역시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주가가 올라탄 뒤 약 1년간 횡보합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횡보하다가 횡보의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시세 분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를 시세 분출의 초입 구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 타점은 다시는 볼 수 없는 최고의 매수 타점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올라탄 뒤에 대시세를 분출하면서 고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추세 추종자들이 최고의 타점 중 첫 번째 조건인 이 고점이 형성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매수 타점은 고점을 형성한 뒤 하락의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죠. 위 종목에서도 고점 대비 고점을 찍고 나서 충분히 하락이 나오고 그 하락이 멈춘 지점에 바닥권에서 매수하여 10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때 바닥권이란 고점 대비 조정의 하락의 멈춤이 발생하고 그 위치가 대략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의 사이인 경우를 많은 대가 고수들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바닥 매수 타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지금까지 대시세를 분출한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대부분 이런 흐름을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에도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탄 후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면서 시세 분출을 한번 보여주고 나서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눌렸다가 다시금 시세 분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3번 매수 타점은 다시는 못 볼 타점이 되었으며 매수 후 약 550% 수익률까지 기록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탔을 때 긴 횡보권 상단의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세를 분출하면서 고점을 형성하고 이후에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눌리면서 타점을 제공했습니다. 이때 가격이 대략 6만원 선이었습니다. 해당 종목은 최고 170만원까지 주가가 상승합니다. 수익률로만 보면 2733%의 수익률이죠. 자,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디에서 매도해야 하는가? 이것인데요. 사실 10배 수익률을 달성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텐데요. 자, 이 시점에서 중요한 매도 기법을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한규범님의 저서 주도주 사이클 절대 법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5년 주식 역사를 모두 조사했을 때 주도주의 유통기한은 2년을 넘지 못한다. 이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앞서 언급드린 기법으로 초입을 잘 잡았다면 매도는 기간컷을 활용해서 주봉상 정배열 후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에도 24년도 4월경에 주봉상 정배열을 시작했고요. 고점을 형성한 건 정확히 2년 후인 26년도 4월이었습니다. 매수 시기가 25년도 4월이었으니까 약 1년간 보유해서 5배 정도의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도 10월경에 주봉상 정배열을 시작했고요. 매수 시기도 이때 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2년 후에 10월경에 고점을 형성했을 때 매도했다라고 하면 앞에서처럼 2000%의 수익률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약 8배죠. 한 700에서 800%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점이 과연 삼성전자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남았는가 일 것인데요. 삼성전자가 주봉상 정배열을 시작한 시기는 대략적으로 25년도 9월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고점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책에 따르면 주도주의 유통기한은 2년을 넘지 못한다고 하므로 2027년도 9월 즈음이 삼성전자의 상승 마감 기한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유튜브 채널이나 매체에서 하락할 때마다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데이터적으로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재죠. 메모리 반도체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요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 부족 현상은 지속이 될 것이다.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와 애플의 팀 쿡 역시나 2030년까지도 메모리 반도체는 부족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장을 너무 나쁘게 볼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150일, 200일 눌림 타점을 제공하고 그 밑에서 저점을 형성한다라고 하면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 타점 역시나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10배 수익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최초로 올라탄 다음에 시세 분출이 나오고요. 시세 분출이 나온 종목을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하락하면서 150일, 200일 눌림 타점을 준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런 종목은 시대 중심주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매수 대응할 수 있고요. 매수한 후 매도 시점은 주봉상 정배열 이후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익절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시세의 흔들림에도 매수 후 손실 구간이 아니라면 버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10%, 20% 수익에서 익절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고요. 스타일에 따라서는 10%, 20%, 50%, 100% 이런 구간에서 분할로 익절하는 전략도 역시나 유효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 기법 같은 경우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이탈하면 매도했다가 다시금 올라타면 매수하는 전략 역시나 유효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10배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 주식시장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역시 25년도 10월 달에 주봉상 정배열을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타서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한 다음에 시세 분출 그리고 고점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가격이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은 누구나 아는 시대 중심주고 이 종목 역시나 26년도 초반에 많은 투자대가 고수들이 중요한 종목이다, 대장주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지금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시점이라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종목에 해당합니다.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주가가 고점 대비 빠지면 사실 그때 관심을 갖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매수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매도하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 또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성공한 모든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경험한 후 그 손실에서 큰 배움을 얻고 다시 시작하여 손실을 가뿐히 능가하는 큰 수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시 기회를 노려보실 건가요? 부자의 선 채널은 다시 일어나 기회를 노리는 여러분을 위해 항상 도움드리고 응원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 실전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고민해 보시면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겁니다. 욕망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애초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욕망이란 나의 존재가 좀 더 안정되게 유지되길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내가 소멸한 후에도 나의 존재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본능에서, 나의 자아가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에게 존중받고 영향력을 가지길 바라는 무한한 욕심에서 뿜어나오는 것이니까요. 우린 결코 욕망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당위이자 내 존재의 설명이자 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욕망을 하세요. 그 욕망을 하나의 선으로 이으면 나의 생애의 슬슬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선명한 선을 만드는 작업들이 일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